예, 안녕하세요. 더마워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토피 얘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토피에 자연수액이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 거는 저희가 여러 번 임상 사진이나 논문 같은 걸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효과가 있는 놀라운 기전이 또 요즘에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 영상 포맷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한번 시도해본 영상 포맷이 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한번 원래대로 바꿔봤습니다. 더마워브 특허물질 임상이고요. 아토피 환자죠. 치료기간은 한 4개월 정도.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약을 급하게 여러 종류를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치료는 그래도 빨리 잘 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도 상당히 잘 된 편이고,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요즘에 아토피 신약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약들이 보면은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요거 A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이토카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리셉터죠. 요 리셉터를 지나가지고 이런 신호 전달 이런 기전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세포 DNA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인터루킨이라든가 아주 조그맣게 돼 있는데 사이토카인 리셉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JAK 해가지고 여러 효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호 전달을 하는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차단을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좀 덜 생긴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 중에서도 이 인터루킨이랑 관련된 경로를 억제한 게 이제 두필루맙이라고, 요즘에 많이 쓰는 듀피젠트 같은 약이 인터루킨 경로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JAK 억제라고 해가지고 야누스 카이네이즈라는 이런 효소를 억제하는 신약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유파다시티닙 성분명, 이제 린버크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런 약들이 이제 다양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로들을 차단을 해가지고 아토피를 억제를 하는 그런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요 다양한 경로에 효과가 있는 이런 신약 성분명들을 이제 좀 다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듀필루맙 여기 있죠. 듀피젠트, JAK 억제하는 유파다시티닙, 이름도 되게 복잡하게 지었죠. 이런 약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STAT, JAK, 인터루킨 이런 게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은 설명 듣고 까먹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STAT가 뭐냐면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작동되는 신호 전달, 신경 이런 걸로도 되지만, 신경 말단에서는 이제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이런 신호 전달 물질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을 하는 물질들이 보통 단백질들이 많은데, 이제 호르몬 같은 거에 이제 신호 전달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의 모양에 딱 맞는 리셉터 같은 거에 특이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이런 생체 신호, 어떤 반응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생체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 그리고 그런 신호를 해석, 번역하는 단백질들이 STAT라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어제 오늘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JAK가 뭐냐면은 요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누스 카이네이즈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JAK라는 물질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터루킨이 뭐냐? 예전 영상에서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표적 세포 표면에 특이한 수용체, 제가 리셉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신호 전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체내에. 근데 이런 신호 전달을 하는 특이적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 인터루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가 면역 질환, 류마토이드 같은 질환 있잖아요. 류마티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류마토이드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같은 면역 질환의 이제 이런 병의 상태, 증상 과도 깊게 관여하는 게 인터루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토피에도 관련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더머브 특허 추출물이 인터루킨 억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최신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22화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듀피젠트랑 기전이 비슷해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이게 벌써 한 2년 전인데 요즘에는 또 JAK 억제를 하는 신약들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이 JAK 야누스카이네이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더마우브 특허 물질. 제가 이 더마우브 특허 물질이 이 정도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있을 줄은 모르고 쓴 게 맞거든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가지고. 근데 마치 거짓말처럼 저는 임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약들 중에서 가장 아토피나 알레르기 뭐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었던 생약을 경험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약물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제형, 배합 비율, 뭐 이런 조성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낸 건데 더마우브 특허 물질이 희한하게도 JAK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 설명입니다. 인터루킨 신호가 전달 과정의 억제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최근 신약들의 중요한 기전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루킨 17의 신호 전달이 이런 건선이라든가 이런 만성 피부 질환, 알레르기성 면역 관련된 피부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터루킨 17 신호 전달을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건선이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에서 이런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요 더마우브 특허 물질 중에서도 이제 주요 유효 성분이 JAK 야누스카이네이즈를 억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인터루킨 17에 의해서 유도된 이 JAK 야누스카이네이즈가 한 4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K2 를 억제한다고 하죠. 그리고 STAT가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신호 전달을 하는 그리고 이제 신호를 해석을 하는 이런 단백질들의 발현을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발현을 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관 확장,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염증이 있는 부위에 혈관이 신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 염증 부위를 빨리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쫙 깔아가지고 필요한 영양물질이나 면역물질을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그 부위를 정상화시키기를 위해서. 근데 혈관 신생이 되면은 이제 홍조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혈관 확장, 혈관 신생 이런 거를 조금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이런 연구들이 조금 진행이 된 건데 이런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EGF, 그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죠.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해준다는 거죠. 이 발현을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야누스카이네이즈 2 이런 것들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의 신약들, 이 야누스카이네이즈 경로를 억제하는 유파시티닌 를 차단하는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데이터는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서 혈관 신생을 억제. 근데 아토피도 마찬가지죠. 야누스카이네이즈의 경로를 타고 발현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2번 효소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경로를 타고 가는 이런 질환들을 다 증상을 좀 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해아래 새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최근에 발사된 제임스 웹 천체 망원경 이 딥필드 즉 심우주를 찍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전부 다 13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은하들의 모임, 집단을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130억 년을 지나서 온 이 빛들이 우리가 뭐 새로 막 찍은 게 아니라 원래 130억 년 전부터 있었던 빛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토피나 뭐 건선 이런 질환들의 이제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막 이제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물질들 혹은 효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루킨이니 JAK니 ST18이니 사이토카인이니 뭐 이제 막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물질들, 해아를 새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더마우 특허 물질의 이런 JAK 억제 효과를 보면서 약간 제가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뭐 뛰어나고 대단해서 이런 약물을 찾아서 뭐 특허를 내고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더마우 특허 물질 이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신의 섭리라는 거죠. 제가 뭐 대단한 걸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신의 섭리인데, 이거를 이제 현대의 사이언스 수준이 이런 것들을 좀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을 조금 살짝 감지를 할 수준이 됐다 라는 거고, 심지어 요즘에 그 핫한 두 약물이잖아요. 인터루킨을 억제하는 그 듀피젠트 혹은 JAK를 억제하는 린버크, 요 두 개의 효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마우 특허 물질이. 보면은 논문에 나오는 결론으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신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뭐 이런 약물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한 방울이고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라고 아이작 뉴턴이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천연물이라는 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자 생물학적 기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저 바다와 같은 우리 미지의 세계에 있는 건데 열심히 찾아야죠. 그게 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